나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 의왕시에 살고 있는 50세의 김민지다. 그날 밤 집안의 고요함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진했다. 그 평범한 침묵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딸 수지는 아이들과 함께 며칠간 의왕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가평의 친구 집에 놀러갔다. 그들은 함께 빵을 굽고 아이들과 놀 계획이었다. 우리 집은 항상 아이들 소리로 시끌벅적했기에 나는 평소라면 욕실에 숨어 조용해지길 기다리곤 했다. 남편 태훈은 저녁에 옆집 이모, 박 선생님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난리였던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솔직히 누가 누구랑 경기하는지 나는 관심도 없었다. 다만 태훈이 맥주 냄새와 함께 새빨간 눈으로 새벽까지 돌아올 걸 알았을 뿐이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잔잔한 재즈 음악을 조용히 틀었다. 태훈이 항상 샹송으로 바꾸던 그 음악 대신 드디어 오래 미뤄왔던 집안일에 손을 대기로 결심했다. 오래된 찌든 기름때가 낀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청소하기로 한 것이다. 서랍을 다 꺼내고 요거트 컵들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청소도구를 꺼냈다. 낡은 흰색면 티셔츠에 편안한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은 내 모습은 아마도 오늘은 세련됨 따윈 없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아직 비누 거품이 남아있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이게 뭐지? 놀란 나는 스펀지를 든 채로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딸의 남편, 최현우가 서 있었다. 어두운 야상 점퍼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친구들이랑 축구 보러 간 거 아니었어? 내가 물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다. 그냥 좀 쉬고 싶었어. 근데 여기 불 켜져 있길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용했다. 보통 그는 우리 집 밖 자신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집수리도 도와주고 딸이 늦게까지 일할 때면 하룻밤 묵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눈빛은 뭔가 달랐다. 마치 숨겨진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차 한잔 할래?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점퍼를 벗어 의자에 걸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검은 티셔츠가 그의 날렵한 몸매를 드러냈다. 한눈에 봐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랜만에 제대로 본 걸지도. 나는 전기주전자를 켰고 다시 가스레인지 쪽으로 몸을 돌려 청소를 계속했다. 손이 바쁘면 침묵의 무게가 덜할 테니까. 현우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스마트폰도 TV도 꺼둔 채였다. 나는 얼얼한 입술로 청소용 스펀지가 낡아 못쓰겠다고 넋두리를 시작했다. 무의미한 말들이지만 공간을 채우기에 충분했다. 그는 계속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이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알아.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리 부드럽고 낮아졌다. 너는 주방을 닫고 나는 숨 쉬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 이 순간이 참 아름답다. 나는 스펀지를 가스레인지 위에 반쯤 들고 멈췄다. 돌아볼 수 없었다. 눈앞의 비누 거품 자국만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나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하는 말들이야. 그는 대답했다. 설탕 좀 줄까? 내가 눈을 들지 않고 물었다. 필요 없어. 여기 이미 달콤한 게 충분해. 그가 말했다. 나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두 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감쌌다. 찬물은 거의 입천장을 데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보단 낫다고 느꼈다. 수지는 왜 없니? 나는 물었다. 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다. 친구 집에 갔어. 그는 대답했다. 아, 그랬구나. 이전에 나는 거짓말처럼 웃었다. 그는 미소를 살짝 지었다. 잊은 게 아니라 뭘 물어야 할지 몰랐던 거야? 다른 얘기나 할 수 없는 게 슬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를 정말 봤다. 식탁에 기대어 한 손에 찻잔을 든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본 사람 같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는 말했다. 물론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차를 홀짝였다. 입술을 대었고 찡그렸다. 뜨거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여, 왜 나는 중얼거렸다. 그는 조용히 웃고 찻잔을 식탁에 놓았다. 몸을 앞으로 기울여 팔꿈치를 탁자에 댔다. 우리 사이에 한 뼘 정도 거리였다. 그의 강인한 태닝된 손과 왼손 검지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항상 이렇게 그래, 그가 물었다.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아무 일도 없는 척하지. 하지만 이미 다 일어나고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내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다. 찻잔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창밖 어둠을 바라봤다. 오직 주방의 불빛에 비친 우리 둘의 그림자만 보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는 말했다. 말은 거짓이었다. 그래, 그가 살짝 동의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차 마시러 왔고 너는 가스레인지 닫고 있어. 다 간단해. 그런데 그날 파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멈칫했다. 스펀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로 떨어졌다. 천천히 돌아섰다. 갑작스런 움직임이 모든 걸 망칠까 두려워서였다. 그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몸가짐이 변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치 사냥감에 달려들려는 맹수처럼.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다. 시작은 평범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무언가는 내가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깊은 어둠이었다. 나는 김민지라. 50살 그날 주방에서 홀로 청소하던 그 순간 내 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회색 트레이닝 바지에 몸을 감싸고 있었다. 낡은 흰색 티셔츠는 목선이 살짝 늘어나 있었고 머리는 대충 뒤로 넘긴 채였다. 발끝에는 편안한 실내 슬리퍼가 있었지만 왠지 그 순간만큼은 이 슬리퍼가 너무 가벼운 옷차림처럼 느껴졌다. 무심한 듯하지만 은근히 매력적인 복장이랄까? 물론 집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며 혼자 웃기도 했다. 최현우는 어두운 검은색 야상 점퍼를 벗어 의자 등에 걸쳤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어서 감정을 읽기 힘들었다. 하지만 내 눈은 그가 숨기려는 모든 것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너는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 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축구 중계가 없으니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처럼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내가 축구 중계라도 해줄까? 공이 뛰고 뛰는데 아, 골이다. 어때? 중계진으로 데뷔할 수 있을까? 현우는 잠시 멈추더니 그거면 충분해 무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다시 가스렌지로 돌아갔다. 기름때를 문질러 닦는 동안 손끝으로 느껴지는 냉기와 따뜻함이 묘하게 어우러졌다. 그 순간 부엌 한켠에 놓인 작은 레몬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레몬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서 어쩐지 긴장된 공기를 조금은 풀어주는 듯 했다. 차 끓였어. 내가 말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찻잔을 들었다. 그가 앉은 의자는 낡은 나무 의자였는데 오래된 나무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몸에 전해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저 사람도 이런 평범한 공간에서 이런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그 재즈 음악 아직도 듣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 너 때문에 못 듣던 거야.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항상 샹송 틀어서 귀가 아팠거든. 미안. 다음엔 내 취향 존중할게.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어깨에 흰색 먼지 같은 게 묻은 걸 발견했다. 가스레인지 닦느라 묻은 거야? 내가 물었다. 응, 너 때문에. 그는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손으로 내 머리카락 사이에 묻은 먼지를 살짝 털어주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져 심장이 두근거렸다. 너 이러다 청소하는 새 남친으로 낙인 찍히겠다. 내가 장난스럽게 농담했다. 그럼 난 청소왕 별명 하나 얻는 거지 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던 묵직한 공기가 살짝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오늘 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파티 이후부터 모든 게 꼬였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고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건 위험해.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우리 사이에 놓인 무언가를 더욱 멀게 만드는 것 같아 답답했다. 괜찮아. 나도 도울 수 있어. 내가 말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문 밖에서 가볍게 누군가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몸을 굳혔다. 현우도 그 소리를 듣고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누구지? 내가 속삭였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창문 쪽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평범한 밤의 고요함 뒤에 숨겨진 어둠이 우리를 점점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민지 씨,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순간 부엌 조명이 깜빡이며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는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부엌에 앉아 하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검은 재질이 티셔츠와 은은한 레몬 향이 섞인 공기 사이에서 나의 긴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낡은 나무 의자에 딱딱한 감촉이 등을 타고 전해졌고 나도 모르게 다리가 떨리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목선이 살짝 드러난 티셔츠가 어딘가 은근한 매력을 풍겼다. 그런 내 모습이 문득 스스로도 낯설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불청객의 그림자가 마치 얼음처럼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누구지? 내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최현우는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밖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심각해 보였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평소라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현실이었다. 뭐? 누가 우리를? 나는 숨을 죽이고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창백해 보였고 눈동자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재부터는 내가 그저 청소하는 엄마가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싸워야 할 전사로 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부엌 깊은 곳에 놓인 검은 가죽으로 만든 팔찌가 미세하게 반짝였다. 그 팔찌는 딸 수진이 선물해 준 것인데 오늘따라 왠지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힘내, 민지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현우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내 가슴 속엔 뜨거운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그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어쩐지 위험한 게임에 초대받은 기분이었다. 너, 우리 집에서 이러고 있어도 괜찮겠어? 청소하는 아줌마에서 갑자기 스릴러 주인공으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장난스레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나중에 미니 드라마 출연 제의나 들어오면 알려줘. 그때 같이 출연하자고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내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수진이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지금 집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다. 응, 왜? 내가 물었다. 여기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시 혼자 좀 쉬고 싶었어. 아빠도 이모네 집에 간 것 같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 순간 내가 혼자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을 원한다는 모순된 감정이 교차한다. 그래, 알겠어. 조심하고 오늘 밤은 내가 조금 늦게 잘게 내가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 불빛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곤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으악, 이게 뭐야? 이러다가 내가 귀신이라도 본 거 아니야? 내가 농담처럼 소리쳤다. 잠깐. 손전등 가져올게. 현우가 재빨리 부엌 서랍을 뒤졌다. 그의 움직임은 기민하고 날카로웠다. 손전등의 빛이 부엌 구석구석을 비추자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사진 속 우리 가족의 웃음은 그 순간 마치 무겁게 내려앉은 그림자 속에 갇힌 듯 왜곡되어 보였다. 나는 갑자기 손에 잡힌 찻잔을 꽉 쥐었다. 뜨거운 차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내 마음을 조금은 진정시켰다. 이 불빛 아래에서도 이 집은 여전히 집 같아. 나는 속삭였다. 맞아. 아무리 어둡고 무서워도 우리가 함께라면 집은 집이야. 현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엌 문 너머에서 아주 약한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건 단순한 알림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 같았다. 민지 씨, 이건 이제 단순한 청소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이 미로에서 빠져나가야 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어떤 결의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집안일이 이렇게 무거운 운명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앞으로 닥칠 일들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로 남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이제 시작이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부엌 안의 재즈 음악은 아직도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 음악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리듬을 타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밤의 서막을 알렸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부엌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최현우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검은 야상 점퍼가 어둠과 어우러져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다. 나는 낡은 흰 티셔츠를 살짝 당겨 목선을 정리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긴장감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이 묘하게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민지 씨,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중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가스레인지 주변에 흩어진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될 거예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손끝에 닿는 찻잔의 따뜻함이 이 싸움의 유일한 위안 같았다. 현우 씨,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이런 일에 휘말릴 순 없어. 내가 말했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요. 절대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돼요. 그의 눈빛이 단호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맞아 그들은 우리의 평화라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현우의 휴대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긴박한 메시지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누군가 우리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메시지였다. 뭐라고? 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그는 재빨리 팔짱을 풀고 나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옷자락을 정리하며 웃었다. 이렇게 갑자기 움직여야 한다니. 내 청소 계획은 어디로 간 거야? 청소왕 타이틀은 포기해야겠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청소왕은 나중에 다시 따자고. 지금은 탈출왕이 되어야 해. 우리는
급히 부엌을 빠져나왔다. 현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나에게 힘이 되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흰 셔츠 소매를 잡아당겨 몸을 감쌌다. 이 동네가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어. 내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조용한 곳일수록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현우가 대답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가로등 불빛이 간간히 비추는 골목길을 지나며 나는 이 모든 일이 평범한 내 일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집안일 청소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다니 내 인생 드라마도 참 특이하네. 민지 씨, 앞으로 우린 서로를 지켜야 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그래,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순간 멀리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현우에게 속삭였다. 저 차, 우리를 쫓아오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숨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르며 그 긴박한 순간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흘러갔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이렇게까지 긴장해야 하는데 나 오늘 새로 산 빨간 립스틱 발라놓은 거 생각나.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두고 올 걸. 내가 씩 웃으며 말했다. 현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립스틱,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무기였구나. 나는 그 말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와 싸움은 상상 이상일 터였다. 민지 씨, 준비하세요. 우리 둘만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어둠 속 골목길을 빠져나오며 나는 몸에 감긴 낡은 그레이 트레이닝 팬츠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낡은 흰 티셔츠는 목선이 살짝 늘어나 아찔한 느낌을 주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덕분에 어딘가 무심한 매력이 더해졌다. 발에는 편안한 플랫 슈즈가 신겨져 있었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조차 살짝 어색한 조화였다. 민지 씨, 이쪽으로 서둘러요. 최현우가 어둠 속에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에 나는 잠시 두려움을 잊었다. 우리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카페 달빛 정원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은 평소 조용하고 아늑한 곳으로 은은한 조명이 밤하늘 아래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가게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런 데서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속삭였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잠시 숨 쉴 곳은 필요하죠. 현우가 대답했다. 그의 검은 야상 점퍼가 어둠과 섞여 무겁게 느껴졌다.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내 눈길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빨간 립스틱 자국에 머물렀다. 그날 아침 기분 내려고 발랐던 립스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나 자신을 잃지 말아야지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나는 긴장을 풀려고 커피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했다. 유자차의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고 뜨거운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자 안정감이 밀려왔다. 현우 씨,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무거워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두려워지네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지 씨,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겐 싸워야 할 이유가 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옆구리에 살짝 걸친 작은 가방 속에서 딸 수진이 보내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우리 가족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우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뚫을 수 있어요. 내가 살짝 미소 지으려는 순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오래된 친구, 박지훈이었다. 그의 검은 가죽 재킷과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민지 씨, 현우 씨, 여기서 뭐 해요? 지훈이 다가오며 물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연일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다. 그냥 잠시 쉬려고 현우가 차분하게 답했다. 지훈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은 어디든 조심해야 하니까.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시작인가 보다. 나를 둘러싼 이 미스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 그날 밤, 카페 달빛 정원의 은은한 조명 아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야기에 휘말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카페 달빛 정원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낡은 흰 티셔츠 자락을 살짝 당기며 긴장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고 목선이 은근히 드러나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다. 검은색 플랫 슈즈는 발끝에서 살랑거리며 평소 같으면 그냥 편안했을 테지만 지금은 조금은 낯선 느낌이었다. 최현우가 살짝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몸 구석구석까지 전해졌다. 민지 씨,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준비됐나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 안에 묵직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박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우리 옆에 앉았다. 그의 검은 가죽 재킷은 어둠 속에서도 눈에 띄었고 날카로운 눈빛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민지 씨, 이번 일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몸을 조금 더 긴장시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우선 주변 사람들을 조심해야 해요. 누군가 우리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방 속에 넣어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조심해라. 곧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분명 우리를 위협하려는 신호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수만은 없어요. 나는 긴장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방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은색 목걸이를 만졌다. 딸 수진이 선물해준 것이었다. 그 목걸이는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민지 씨, 앞으로는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야 해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서로를 믿어야 해요. 현우가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알겠어요. 나도 준비됐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다시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커피잔을 들었다. 유자차 향이 코끝을 간지렸고 그 따뜻함이 마음속 불안을 조금은 덜어주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삭였다. 현우와 지훈, 그리고 나 세 사람이 모여 만든 이 작은 연합은 이제부터 미로 같은 어둠 속을 헤쳐나가야 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내 삶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카페 달빛 정원의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나는 낡은 흰 티셔츠에 검은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앉아 있었다. 목선이 살짝 드러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발에는 깔끔한 플랫 슈즈가 편안하게 맞았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더 혼란스러웠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완전히 믿어야 해요. 최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마주할 위험은 단순하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내 휴대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곧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을 거야. 우린 가족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현우가 내 어깨를 다독였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며드는 듯 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뜨거운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한 향기가 긴장된 마음을 살짝 달래주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속삭였다. 우리 셋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민지 씨, 준비됐나요? 현우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현우도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우리를 지켜야 해요. 아무도 믿지 말고. 지훈이 낮게 경고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섰다. 미로 같은 위험과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페 달빛 정원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나는 낡은 흰 티셔츠에 검은 트레이닝 팬츠를 입고 앉아 있었다. 목선이 살짝 드러나며 은근한 매력을 풍겼고 발끝에는 깔끔한 플랫 슈즈가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져 있었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했다. 최현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몸 깊숙이 스며들었다. 민지 씨,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지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를 노리는 자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항상 경계해야 해요. 내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움직이지 마라. 눈을 떼지 마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지키자. 현우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때 카페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따뜻한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향기가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삭였다. 우리 셋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지 씨, 준비됐나요? 현우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현우도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우리를 지켜야 해요. 아무도 믿지 말고. 지훈이 낮게 경고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미로 같은 위험과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카페 달빛 정원의 창가에 앉아 낡은 흰 티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다. 목선이 은근히 드러나며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검은 플랫 슈즈가 발끝을 감싸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긴장과 결의가 교차했다. 내 앞에는 뜨거운 유자차 잔이 있었지만 그 따뜻함도 마음속 깊은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했다. 최현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몸을 감싸 안았다. 민지 씨, 이제부터는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를 노리는 자들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내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경고 메시지가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라. 눈을 떼지 마라. 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지키자. 현우가 내 어깨를 다독였다. 그때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유자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향기가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나는 속삭였다. 우리 셋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 싸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지 씨, 준비됐나요? 현우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언제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현우도 긴장한 듯 주변을 살폈다. 우리를 지켜야 해요. 아무도 믿지 말고. 지훈이 낮게 경고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미로 같은 위험과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카페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속 한 인물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반짝이는 듯 했다.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저기, 저 사진, 뭔가 이상해. 내가 속삭였다. 현우와 지훈도 동시에 사진을 바라보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비밀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으니까. 나는 카페 달빛 정원의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진 속 인물은 낡은 한복을 입은 여자였는데 그녀의 눈동자가 어딘가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우리를 향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낡은 흰 티셔츠 자락이 팔에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검은 플랫 슈즈는 바닥에 단단히 닿아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저 사진,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속삭였다. 최현우와 박지훈도 동시에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조명이 미묘하게 흔들리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우리가 몰랐던 비밀이 여기 어딘가 숨어 있어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비밀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현우가 덧붙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방 속에 넣어둔 작은 은색 목걸이를 만졌다. 딸 수진이 준 선물이었다. 그 목걸이가 내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듯 했다. 우리, 이제 끝까지 가야 해요. 내가 말했다. 그때 카페 문이 갑자기 쾅 닫히며 바람이 휘몰아쳤다. 유자차 잔이 식탁 위에서 흔들리고 재즈 음악은 갑자기 끊겼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구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가 몸을 앞으로 내밀며 경계했다. 조심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순간 부엌문 너머에서 오래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다. 김민지 씨, 당신의 과거가 곧 밝혀질 겁니다. 준비하세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 목소리는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의 문턱을 알리는 경고였다. 그 밤, 나는 깨달았다. 평범했던 내 삶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스터리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어둠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왜 내가 속삭이며 고개를 들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카페 달빛 정원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내 안에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